안녕하세요. 성동 유파인 고등관 김덕기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광고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대광고 이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 진한 표시가 작년 2월에 졸업한 선배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2명, 의대, 치대, 한의대 4명, 연대 15, 고대 16, 서성한 38, 중경외시 28 이렇게 됩니다. 2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대부터 고대까지 토탈 37명 정도 진학을 했고요. 이를 현역이랑 재수생 비율 6대4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22등 정도가 됩니다. 1등부터 22등 정도면 요 그룹에 속한 학교를 간다는 얘기인데요. 22등의 대략적인 등급이 한 2.5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뒤에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성한 중경외시 인원을 보겠습니다. 이 인원에다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울대부터 고대까지 인원을 다 더해서 103명이 됩니다. 그럼 이 수치를 마찬가지로 현역, 재수 6대4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해 봤더니 한 61등 정도면 중경외시 라인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61등의 대략적인 성적은 33.7등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대광고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해야 어느 라인에 있는 학교를 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1학년들의 지금 성적인데요. 현재 고1이 아니고 어떤 학년의 1학년 때의 성적입니다. 1등 했던 친구가 평점이 1.0이었고 10등을 했던 친구가 평점이 1.8등급이었습니다. 등급 계산은 뒤에 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 1등급은 4%인데 3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3등까지가 1등급 인원수고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는 11%거든요. 그러면 36등까지가 2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카이 마지노선을 2.5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라인이 대략 스카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2점 초반인 학생이 고대에 붙었습니다. 중경외시 마지노선은 3.7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쪽 라인이 중경외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 평점 계산하는 거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등급 산출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는 중학교 때고요. 고등학교 때는 단위수랑 등급을 곱합니다. 단위수랑 등급을 곱합니다. 그것들의 총합을 전체 단위수로 나누면 평점이 2.2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대광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1은 240명 정도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전학이나 전입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90명 정도가 됐고요. 남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 쪽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이과 계열 커리큘럼을 볼 텐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수학 상하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서는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기하는 아마 1년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학년 때는 미적분 확통을 1학기 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같은 경우는 등급제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등급제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인데 이렇게 A, B, C로 나올 겁니다. 아마 올해 고1 학생들도 동일한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 고2 학생들의 과학 과목, 선택 과목 인원수를 보겠습니다. 남학교다 보니까 이제 물리, 화학 인원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 많고 지구과학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 적은 이유가 2학년 때 수가탐 기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인원이 좀 많이 몰렸는데 원래 대광고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인원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요 과목이 진로 과목이다 보니까 요 길로 아이들이 조금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입학생 문과 계열 커리큘럼을 보겠습니다. 수학 상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1학기는 수원, 2학기에 수투 진행을 하고요. 그럼 3학년 때는 확통이랑 그다음에 뭐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확통은 등급제인 과목이고 3학년 때 본인 진로가 상경 계열이다라고 하면 경제 수학을 선택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탐 과목 선택 인원수입니다. 일단 한국지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정치화법, 경제, 윤사, 세계사인데 일단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학생들 대부분이 아마 선택을 했을 거고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사탐 과목은 내신 대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강고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 대강고 학생들 내신 대비를 진행을 했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평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99.5,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9가 나왔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한 95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작년에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컷이 좀 내려갔고 그래서 대강고 시험이 쉽다 어렵다 요거는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어쨌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채점한 점수랑 실제 성적 차이가 좀 큽니다. 아니면 답을 맞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감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감점 비밀은 서술형에 있습니다. 자, 대강고 서술형 채점 기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재작년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점수가 소수점으로 막 나눠져 있죠.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걸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령 대비를 아주 잘해야 나중에 감점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강고 소수령 채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다 못 푼다 하더라도 일단 아는 거는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1점을 주는 거거든요. 요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유는 꼼꼼히 적어야 되고 풀지 못해도 일단 점수는 얻을 수 있다. 이게 또 소수령의 또 장점입니다. 자, 작년, 재작년 저희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이제 10명이었어요. 240명이었는데 그래서 15명이 있고 그 다음에 2등급, 1, 2등급 인원 합쳐서 10명, 3등급까지 다 합치면 20명 정도가 되고 요거는 전교 등수예요. 전교 등수라 하면 국영수가 주요 과목 모두 다 합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왔고 그 다음에 재작년 현재 지금 고3 올라간 학생들이 1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대강고에서 수학 같은 경우 그 상위권에 진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작년보다 난이도가 올라간다 예상을 하고요. 중간고사 컷이 이렇게 되고 기말고사 컷도 뭐 89, 85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상위권에 들어가려면 일단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틀리면 2등급은 확보고요. 실수 없이 잘 풀면 무조건 등급은 1등급 나올 겁니다. 고1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아는 문제가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틀릴 이유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문항을 50분 동안 풀려면 시간이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서술형에서 교과서 풀이 위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 교과서 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원생들이 일단 대강고에서 상위권을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때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학생들의 스케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학원 스케줄은 먼저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랑 공부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확인을 하고 늦잠 자는 버릇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깨웁니다.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요.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런데 이제 관리만 해서는 성적이 이 친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죠.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성적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험지를 줍니다. 틀린 걸 점검을 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나중에는 시험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대강고 학생들의 중간고사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밀한 학교 기출 분석, 이게 포인트인데요. 대강고 내신 대비 교재가 따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유사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내신 대비 교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잘 나온 이유는 어쨌든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오답 관리를 해주는데 저희 자료가 대강고 선배들의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좀 많이 취약했었던 거 아니면 지금 요 아이들이 취약한 거 요거를 취합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본인들이 안 되는 오답을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통적인 내신 대비 교재가 따로 진행이 되고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 내신 대비 교재가 추가로 배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 시험입니다. 요거는 학교 시험보다 살짝 어려운 난이도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요거는 시험장 분위기 그대로 느낌 살려서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셀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인데요. 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작년에 보통 2학기 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한테 조금 신이 나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요. 요 목적은 어, 학원 생활 잘하고 출결입니다. 출결 지각 없이 그 다음에 과제 잘해오고 학원 시험 잘 보고 요거 세 가지만 잘 지켜지면 상을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점수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상이고 실제로 저희가 점수를 다 기록을 해서 아이들한테 상을 다 줬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탄을 또 준비했습니다. 왜 2탄을 또 준비했냐면 2월 달에 아이들이 구정 연휴 지나면서 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학원 생활 잘 하면 상을 주겠다. 저희는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공부하면 상을 줍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용돈을 준다. 이렇게 상도 내걸어 봤습니다. 자, 저희 성동 고등관 대강고 팀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단계별 내신 대비 교재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먼저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이제 꼭풀로 계속 시험 보는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대비 교재고 내신 대비 심화 버전 이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만드는 학교 시험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는 시험 이건 서술형 대비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채점 기준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 전날 마무리로 총정리 자료집이 아이들한테 나갑니다. 자, 저희가 안암관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생기고요. 대강고 앞에서 3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와서 저녁을 먹고 수업을 할 수가 있죠. 3월 1일부터 개강을 할 텐데요.
일단 주변의 학교들도 저희가 공부를 좀 시켜볼 계획입니다. 자, 일단 안암관 위치가 학교에서 정말 가깝고요. 어, 아마 학교에서 뭐 운동장에서 소리 지르면 여기서 아마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원을 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대강고가 동대문구에 위치한 학교인데 저희가 대강고 자료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성동구 지역 아이들이 전교 10등 이내에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쪽 아이들이 이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 대강고 학생들을 조금 더 공부를 시켜보고 싶고 특히 이제 성북 동대문구나 성북구 지역 학교가 거리가 좀 멀어서 저희 학원을 못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학교 앞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강고 성적을 잘 내고 하니까 주변 학교들도 그 노하우로 주변 학교들을 한번 국분시켜 보려고 저희가 지금 개원을 하는 거고요. 일단 성동관이랑 안암관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성동관 같은 경우는 일단 최상위 반, 2학년 최상위 반, 1학년 최상위 반 성동관에서 진행을 하고 성동관에는 또 레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암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레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위권보다는 이제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아이들이 많아서 그쪽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시켜서 또 성적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그게 안암관 특징이고 일단 어쨌든 자료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어, 가르치는 곳만 다른 것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김덕기 부원장이고요. 대강고 최상위반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상위권 아이들 많이 지도를 해보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시도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승빈 대강 총괄팀장, 김원주 대강 팀장. 요 두 명의 팀장이 또 저를 도와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희연 선생님도 인근 지역에서 대강고 아이들 많이 지도하셨던 선생님이고 실제로 이제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한 친구들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저희 어쨌든 2학년 현재 고2 아이들이 한 요 정도 있고 그다음에 고1 친구들도 6명 정도 10등 이내가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도 1등급이 12명 중에 한 8명, 많을 때는 한 9명까지 있었고 그다음 고1 같은 경우도 9명 중에 5명 정도. 그래서 저희 뉴파인이 원래 시작은 압구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압구정도 있고 반포도 나가 있고 하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상위권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학년 거부터 저희 봄 학기 수학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성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수1 5시부터 9시에 안암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반 같은 경우는 성동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암관에서 월, 금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을 목표로 아니면 이제 안정적인 2등급으로 목표로 하는 요 그룹들 같은 경우는 안암관에서 월금에 2시간 반을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2시간 반은 숙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요 그룹들은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한 학생들이라 과제를 가능하면 학원에서 다 마무리를 하고 가기. 요걸 먼저 습관화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부 계획을 아이들 짜줄 때 어, 학원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짜주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익숙한 아이들이고 이제 여기 안암과는 저희가 이제 처음 나가는 지역이니까 요 지역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관리를 했던 학원 끝나면 과제하기 요거를 강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학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기하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하 프로그램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화목에서 성동관에서 진행을 하고 중상위권 반도 성동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중상위권은 안암에서도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반도 안암에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확인을 하시고 수요일 5시부터 9시
학기와 앞이라서 안암관 같은 경우는 5시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4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룹 친구들도 일단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반이 있고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되는 반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아 내신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비록 A, B, C 등급으로 나오니까 진로라서 리로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리로스쿨이라는 걸 이제 까실 텐데 거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입에는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받아줘야 그게 1등급으로 취급이 될지 아니면은 또 1.2나 1.3 대학마다 달라서 이렇게 취급이 될지 어쨌든 A를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기하를 일단 봄학기에 시작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봄학기에 추천을 해드리고 중간고사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아이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강고 최상위권은 저희 학원이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고 최상위권은 거의 뉴파인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 뉴파인에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